저는 GIT 솔루션즈 데이에서 클라우드 웹 방화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의 김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트랙은 클라우드와 인프라의 보안에 관한 세션이고, 저는 그 첫 번째 세션에서 클라우드 웹 방화벽의 정석, KSD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웹 방화벽은 IDC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프레미스 내지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웹 서비스를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이 방화벽이 왜 필수 요소인지, 그리고 보안 담당자는 왜 이걸 신경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공격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위협 트렌드와 분석이라는 주제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공격 예상 지점, 그리고 클라우드 웹 방화벽을 이용한 보안 아키텍처, 그리고 아카마이 솔루션인 코나 사이트 디펜더, 줄여서 KSD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관리형 보안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 요약,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보안 위협에 관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보안 위협은 그 전에 비해서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나 보안 위협은 그 전에 비해서 더 규모가 커집니다.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공격 형태가 발견된다라는 의미인 거고,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는 공격의 규모가 지수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몇 가지 준비한 그래프를 보면서 보안 위협 트렌드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 위협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IBM 소속의 분석 기관에 따르면 보안 위협에 따른 조직 비용 증가는 2013년도에 3천만 달러, 그리고 2016년도에 4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취된 개인정보의 비용 부담 증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커머스에서 신규 사용자 1명을 획득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탈취되었을 때의 비용은 그 5배 내지는 6배가 넘는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보안 위협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회사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매달 몇 가지 종류의 취약점 공격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인데요. 그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이제 연한 올리브색으로 56.9% 정도의 공격은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취약점을 동시에 이용해서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좀 특이한 점은 500가지 이상의 취약점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맨 오른쪽에 빨간색에 볼 수 있다시피 8.3%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비율은 웹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이 500가지 이상의 웹 취약점 공격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디도스 애저 서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서도 되게 간단하고 복잡도가 높은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그 왼쪽 그래프의 공격 대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공격을 받았는가라는 부분인데, 40% 정도의 가장 첫 번째 높은 비율로 웹 어플리케이션이 주된 타겟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외부 공격에 의한 데이터 센터 장애가 얼마나 비용적으로 손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지난 6년간 한 48% 정도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그 브랜드와 영업이익,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전체 비용 중에 70% 이상 정도를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올 만큼의 공격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받지 않으셨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받지 않으시기를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네,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데일리 오퍼레이션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인증, 그 ISMSP라고 부르는 이런 인증 체계에서 말하는 것을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조직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유형별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게 좀 딱딱해 보이고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그때마다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을 분리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경영진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기존 업무랑 새로운 보안 모델 적용 그리고 운영에 관한 일도 많은데 이런 정부의 관리체계 인증, ISMS라는 인증 내지는 그 조직 자체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보안 위협은 닥쳐왔을 경우에는 완벽히 대응을 하거나 내지는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흥미로운 정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위험에 대응하거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의 종류는 매달 2,000건 이상씩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각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보안 전문가 그룹들이 있고 이 그룹들이 정기적으로 CV라는 리포트를 통해서 전 세계 보안팀들이 알아야 되는 취약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분석에도 일정 시간만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패치를 매일매일 운영 환경에 적용한다는 것도 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보호 대상인 자산 자체를 식별하는 과정에서도 보호 자산의 가치와 공격 대응에 필요한 리소스의 비용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0원짜리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안 솔루션으로 200원을 지출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인력을 그렇게 지출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냉정하게 100원짜리 정보를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네, 제가 3가지 정도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로 게시판이 없는 단순 정보 전달용 회사 웹사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쓰기 권한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뭔가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당한다거나 내지는 회사 내부의 정보를 탈취당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럼 이 웹사이트의 목표 위험 수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적절할까요?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투입해서 차단할 만한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좀 흔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를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웹 커머스 사이트의 경우에는 상품의 정보 전달을 위해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트들은 보통 외부 보세에 의한 정말 다양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따로 다룰 필요가 있을 만큼 좀 복잡한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그냥 외부의 불특정 다수가 내지는 불특정 소수가 이미지를 무차별적으로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레이턴시 감소를 위해서 웹 서비스 레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서비스 팀의 입장, 그리고 보안팀은 레이턴시 감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안의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국내 서비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고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국내 인터넷 속도는 전 세계 인터넷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별히 무언가 보안례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용자들은 빠른 성능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성능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안에 관한 무언가 더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여부와 상관없이 보안 위협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공격 예상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자의 입장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대상 목적지를 공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격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크게 또는 또 낮게 할 것인가, 트래픽 수준을 말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지점을 방어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정말 간단히 그려봤는데요. 이제 왼쪽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서버만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해두긴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르는 저 컴포넌트에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DB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나눠서 리플리케이션 구성을 한다든가, 뭐 서버의 경우에는 서버 팜을 만들어서 내지는 세션 서버를 별도로 구분해서 앞에 로드 밸런스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구성이 있긴 하는데요. 어쨌든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지점은 웹페이지와 AP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딱 놓고 보면 4가지 정도의 공급 목표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웹페이지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게 되는 그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 웹사이트의 가장 바깥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은 OWASP 탑 10에 해당하는 취약점 공격이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그 시큐어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리고 리모트 파일 인클루전 같은 공격들이 굉장히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API라고 하는 부분이 공격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API들은 주로 모바일 앱이나 웹 앱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쓰이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구성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API는 특성상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키 조작이나 빠른 요청들을 많이 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웹페이지 또는 API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공격자는 한두 대의 단말에서 요청을 보내서 이 사이트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단말들을 이용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격을 제공하는 디도스 에저 서비스라는 플랫폼이 인터넷상에 검색해보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기간 한정 프로모션을 할 만큼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맨 아래 보이는 저 화살표, 해골이 그려진 화살표 부분인데요. 웹페이지는 그 표면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원본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원본에 대한 가리기 위해서 리버시 프록시 쓰기도 하고 몇 단계의 레이어를 두기도 하는데요. 그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IDC 내에 있다면 자원 소진 형태의 공격도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4가지 공격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웹 방어벽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보안 아키텍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전에 보여드렸던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클라우드 플랫폼이 원래 있던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감싸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페이지 요청 변조 등을 이용한 웹 취약점 공격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바로 직접적으로 닿지 못하고 클라우드 웹 방어벽의 가장 바깥 지점인 저기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는 엣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해당 엣지에서는 적절한 최신의 와프 엔진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격자가 도달하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정도의 네트워크 홉에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고 필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PI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API 요청을 한다든가 인증 토큰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너무 빠른 요청을 보내는 단말,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방어벽의 가장 바깥 부분에서 처리하고 정상적인 요청만을 원본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디도스 공격입니다.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단말을 이용해서 디도스 공격을 하게 되는데, 공격의 대상이 그 웹페이지나 API로 직접 닿지 않고 클라우드를 이용한 웹 방어벽 가장 바깥쪽 부분에서 이 공격을 다 흡수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한 공격은 클라우드로 구성된 방어 체계에서 처리한다는 원리가 됩니다. 네 번째로 원본 인프라를 이용한 직접 공격입니다. 클라우드 웹 방어벽을 쓰게 되면 원본 주소를 철저히 가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직접 원본 주소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온프레미스 방어벽 정책에는 클라우드 방어벽의 일부 대응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드롭시킴으로써 원천적으로 원하지 애니오픈이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한 방어벽 정책을 가지지 않고 다 닫아놓고 올 디나이를 해놓고 특정 웹 방어벽이 허용하는 IP 대응만 허용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네, 아카마이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 클라우드 기반 웹 방어벽 서비스를 코나 사이트 디펜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보안 솔루션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면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유형을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DNS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디도스, 서드파티 자바스크립트 삽입을 이용한 공격들이 이렇게 총망라가 되어 있고 각 유형별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중에 클라우드 웹 방화벽인 KSD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다시 추려보면 한 6개가량 됩니다. 그 사이트 실드, 어플리케이션 디도스, 뭐 API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기능들 중에 맨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 클라이언트 레퓨테이션이라는 기능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전 세계 트래픽의 최대 15%가량을 처리하는 플랫폼의 특성 덕분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 전 세계 인터넷 IP들에 대해서 과거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이 IP들의 평판이 어떠한지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전에 디도스 어택에 사용되었다, 내지는 웹 스크래핑에 사용되었다 이런 활동 기록 정보들을 통해서 스코어링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게 이 IP가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차단해도 되는지 내지는 허용해도 되는지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클라우드 웹 방화벽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WAAP, WAAP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를 보호하는 역할이다라는 말을 다시 약자로 만든 건데요. 그 원리는 직전에 말씀드렸던 웹 어플리케이션의 공격 예상 지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HTTP와 API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밖에 없고 HTTP라는 얘기는 웹페이지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지점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것인가 라는 고민인 거고 이를 공격하는 공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API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웹 방화벽 솔루션을 이용한 운영 방식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웹 방화벽의 운영 방식인데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보안 밴드에서 제공하는 보안 룰셋과 자체 운영한 룰셋을 포함한 보안 정책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체 운영하는 룰셋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 구성이나 API 엔드포인트 뭐 이런 업데이트에 맞게 계속 튜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새로 발견되는 웹 취약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에 대응하기 위한 룰셋 배포를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된 보안 룰셋을 기반으로 인입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수준이나 어떤 패턴에 매칭되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절차를 거쳐서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새로운 룰셋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세부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적절한 수준의 차단과 필터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4단계의 운영 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함으로써 보안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운영 방식인 건데요. 그럼 아카마에서 제공하는 보안 운영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카마는 일단 그 보안 룰셋을 설정하는 때부터 달라집니다. 오토메이티드 어택 그룹이라는 룰셋을 적용할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이 오토메이티드 어택 그룹이라는 거는 그 전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룰셋과 다른 점은 그 보안 관리자가 그러니까 고객사의 보안 관리자가 이 룰셋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고 아카마이가 직접 그 룰셋을 관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런 주기적인 룰셋 업데이트를 신경 쓰지 않아도 새로 발견된 웹 취약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 생성이나 배포 같은 것들을 고객사의 보안 담당자가 직접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모니터링 역시 자동화된 기능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클라우드 웹 방화벽 제공사들은 정상 사용자, 공격자, 보세에 의한 요청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모니터링을 보안 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서 살펴보고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자동 탐색 기능은 이런 수동적인 절차를 건너뛰면서도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API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 그 개발팀에 의해서 내지는 서비스 팀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엔드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쪽 분들에게 최근에 개발하신 엔드포인트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이번 릴리즈에 포함되나요? 이런 식으로 문의할 필요도 없고 로그상으로 식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새롭게 발견된 API 엔드포인트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이것들을 새롭게 보안 룰셋에 적용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권고를 드리게 됩니다. 자동 세부 조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기존에 만들어진 룰셋들을 허용해서 거부로 바꾸는 것.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거부를 다시 허용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오탐과 정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이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카마이의 자동 세부 저장 기능은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의해서 가이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탐 비율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사들에게 자신감 있게 권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많은 글로벌 고객들이 실제 보안 서비스 환경에서 이 오토메이티드 어택 그룹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네, 보안 운영 담당자는 이런 허용이나 차단 이런 것들을 어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적응형 보안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적응형 보안 룰셋은 보호 대상 웹페이지와 API에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자동적으로 튜닝이 되고 탐색되고 최적의 상태로 차단과 필터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카마이가 제안하는 보안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최적의 인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최신 보안 위협에 대응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데브옵스색 워크플로우 자동화라는 부분인데, 그 기본적으로 마켓에 지금 굉장히 잘 적용돼서 쓰이고 있는 데브옵스에 보안 운영까지 같이 워크플로우를 같이 포함시켜야 이 자동화된 보안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각 항목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이 발표자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브옵스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API나 CL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보안 운영 절차에 필요한 모든 그 업무들이 CLI나 API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KSD라고 하는 거는 보안 운영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보안 운영의 지속성과 가용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관리형 보안 서비스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안 운영을 자동화된 관리형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관한 보호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는 인증 체계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보안 담당자들이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 내용인데요. 그 ISMS에 나오는 사고 예방 및 대응, 그리고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안 관제 서비스 등의 외부 위관을 통해서 침해 사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 체계에서 반영된 이유는 보안 관제 대응 체계나 복구 절차에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키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인 건데요. 그 각 항목별로는 어떤 절차가 꼭 필요하다, 내지는 최소한으로 이만큼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절차들을 각 회사에서 보안팀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가, 내지는 이런 조직 구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고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하고요. 네, 아카마에서 제시하는 관리형 보안 서비스 절차입니다. 공격이 발생되고 난 다음부터 종료 이후 최종 보고 작성까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아카마이가 고객사 보안 담당자 대신에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이 돼서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마무리해서 보안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 그리고 절차를 구축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리적 인적 자원들의 구성을 어떻게 저희가 준비해놨나라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 6개 SOCC, Security Operation Control Center라고 부르는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200명이 넘는 전담 인원들이 그 오버래핑이라고 하는 시프트 과정, 그러니까 3교대 근무가 아니고 4교대 근무를 통해서 겹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게 보안 운영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의 보안팀이 원하는 보안 수준은 각각 다르긴 한데요. 일단 보안 운영을 완벽하게 해드리는 매니드 서비스 말고 가장 느슨한 형태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서비스의 수준은 다르지만 전문 인력이나 조직 구성, 그리고 보안 체계라는 3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보안 위협 요소는 언제나 우상향 그래프이므로 공격의 규모와 복잡도는 계속 증가하므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보안 담당자는 위험 수준의 판단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상되는 공격과 방어 수단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인 거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보안의 위협 수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보안 운영 체계를 단순화하면서도 최신 웹 공격의 대비책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아카마이가 제시하는 그 클라우드 웹 방화벽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웹 방화벽 솔루션과 어떤 운영상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가 그룹에 의한 안심 운영 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은 그 보안의 관리형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외부 기관을 통해서 내지는 이 보안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안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성, 보안 노하우, 풍부한 와프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파트너와 함께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리포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아카마의 클라우드 웹 방화벽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저희의 표현 말고 시장에서 아카마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2020년도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리포트를 보면 그 오른쪽 상단에 리더십 포지션에 아카마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는 아카마이를 사용했던 고객사들의 그 후기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포레스터 웨이브 리포트에 보면 이제 각 좀 더 자세하게 그 디도스 미티게이션 솔루션,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그리고 본 매니지먼트, 그 제로 트러스트, 이렇게 각 항목별로 모두 다 리더십 포지션에 아카마이가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웹 방화벽 솔루션이 제3자 위에서, 그리고 많은 고객사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대부분의 보안 제품은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좋고 네, 나쁨을 제가 오늘 판단한 뒤 준비한 그에 내용은 따라 행동하는 여기까지고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멜로에는 여러분 이메일과 모두 웹에서 축하드립니다. 시작되는 위험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없앤다는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